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23일 조계사에서 민족공동체 불교 지도자 과정이 열렸습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해결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족공동체 불교 지도자 과정은 조 장관의 강의를 시작으로 총 5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제11차 통일미래포럼 조찬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베를린 구상에 따른 통일부 추진 계획과 타 정부와 차별화된 통일 정책 등을 이야기하며 대북 정책 방향을 알렸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죠. 통일 비정상회담. 오늘은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인 안드레아스 씨를 만나봤습니다. 대전 아세요? 대전 알죠? 아, 가보셨어요? 청주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진짜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다녀이 너무 좋았어요. 청주 근처에 공주 옛날 백제 수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조호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만 뵈시다가 실제로 뵈니까 진짜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약간 아니에요. 오징어 되는 기분인데. 조강민아. 그런 립 서비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스에서 온 안드레아스 바르사코블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제 별명이 또 준비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드레아스 씨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팔로워 수가 53만 8천 명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웬만큼 잘 나가는 연예인 뺨치시는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 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직도 항상 감사하고 사람들이 저의 생활에 대해 궁금해서 관심 있는 거는 또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그런 관심 많이 안 쓰고 신경 많이 안 쓰고 관심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문화 보는 거 경험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사진 혹시 그리스라서 제우스 신을 따라한 사진인가요? 그거는 사실 그리스 아니었고 저는 미국 대학교 다녔을 때 그런 머리 스타일 좀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긴 머리를? 그때는 그냥 해보자고 해서 근데 머리 처음에 원래 머리 기를 때 순간 있잖아요. 좀 어색한 단계 더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이상하고 사실 너무 못생겼어요. 인스타그램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인스타그램 보시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짱주도라고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센스가 리얼 약간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셨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도 처음 왔을 때 매주 주말마다 항상 여행 다녔어요. 그래서 시골이라든가 그리고 관광 지역도 갔고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거든요. 청주. 그래서 거기 안에 충청북도 약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도 가봤어요. 뭐 단양이라든가 뭐 음성 그다음에 뭐 그런 지역 많이 가고 친구랑 같이 놀거나 뭐 등산도 하고 이렇게. 그 예전에 부산이 그리스랑 비슷하다고 하신 걸 들었어요. 부산 너무 좋았어요. 특히 물론 해변이 있어서 그리고 해변뿐만 아니라 약간 그 해변 라이프스타일 말하면 약간 주변에 카페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진짜 그리스 너무 닮았어요. 해운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해운대 그리고 그 달이 볼 수 있는 해변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거기? 광안대교? 관광대교 거기서 맞아요. 저희는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은 다른 나라 가는데 기차나 버스만 타고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기차 탈 수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뭐 차 빌리면 렌트카 하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훨씬 더 편해요.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뭐 경상도 가는 것처럼 그런 구경 그런 여권 안 보여줘도 괜찮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겐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 나라 중에 그런 agreement 있어서 이렇게 여권 안 보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권리 있어요. 저희도 북한과 사이가 더 좋아지면 언젠간 중국과 러시아를 기차 타고 갈 날이 오겠죠? 네. 그랬으면 되게 좋겠네요, 진짜. 전 역시 대한민국 하면은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인 백두산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백두산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분단 상황이 있어서 북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두 명은 바로 못 가거든요. 저는 중국을 통해서 한 달 전쯤에 갔다 왔는데 그때 보면은 거기 가면은 호수가 있어요. 창파이샨이 아니라 백두산을 오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조금 위험하고 전쟁이 쉬고 있는 국가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리스 가족분들이 한국에 온다고 하셨을 때는 말리진 않으셨나요? 예, 많이 불안했어요. 많이 불안했어요. 그때는 제가 2013년 왔을 때 그때 또 많이 불안하고 근데 이제 2017년인데 똑같은 북한은 똑같은 미사일 활동도 하고 그런 거 계속 하니까 부모님도 어느 정도 뭐 매년 똑같은 패턴 있구나 이렇게 그런 부모님까지 이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뭐 밖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위험성 한국에 살면 너무 위험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분단 국가이긴 했구나 하면서 실감하는 적이 있나요? 그게 매일매일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뉴스 보면만 아니면 그 뉴스 없었으면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자기 생활에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도 없고 그래서 뉴스만 보면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북한이 똑같은 패턴 하고 있고 처음에 진짜 위협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패턴을 그런 순환은 잘 알고 있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친구는 나이 많이 먹고 약간 좀 젊은 편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한국은 동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세요?
통일은 언젠가는 꼭 당연히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한 민족이니까 뭐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요즘은 상황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빨리 개선돼서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젠간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5년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때 또 사람 물어봤을 때 약간 비슷한 대답도 들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그런 대답도 있었고 그리고 5년 전에 아마도 그런 대답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대답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how do you say unite? 통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북한이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여론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로서 통일이란 거를 설정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가속화돼서 그리고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동반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예 그때 정부에서 세울 것 같아요. 계획을. 혹시 가능하면은 저희가 통일이 되고 나서 한국에 다시 오셨을 때 금강산 같은 데를 저랑 함께 등반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셋이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소감 한번. 예, 오늘 만나서 너무 좋고요. 그리스 대표로서 아직 뭐 계속 우리나라 한국이랑 그리스랑 공통점을 계속 또 생각하고 싶고, and 한국 사람한테 우리 입장을 계속 가르치고 싶고, and 앞으로 대한민국하고 북한 그런 사이가 잘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한 영식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 역시 그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이 잘생기긴 잘생겼구나. 이런 걸 제일 크게 느꼈고요. 뭐 이런 소감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막힘이 거의 없었어요. 막힘이 거의 없으셨어서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때는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어라든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큰 담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소감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인터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드레아스 씨 외모 싫어하냐? 통일에 대한 딥톡 싫어하냐? 한국은 통일할 수 있는지. (1970년대에)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화와 회담을 위한 전문 기구가 창설됩니다. 바로 남북 적십자 회담 사무국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통일발자국에서는 남북회담본부가 시작된 그날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 바로 대화. 지금까지 남북 간 대화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46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는 그 중심에 남북회담본부가 있습니다. (1971년 9월 1일) 서울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별관 3동에
남북회담을 위한 전담기구가 들어섭니다. 현재 남북회담본부의 모체가 된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입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는 방송을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찾기를 제의. 이틀 뒤 북한이 이를 수락하는데요. 남북 쌍방 적십자간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남북 간 회담 개최가 합의되면서 회담의 의제와 전략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회담으로 가자 하는 걸 제의하니까 북쪽에서도 거기 응해왔어요. 그러니 회담을 진행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협의조정위원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 이어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을 위해 5명의 대표단이 구성되는데요. 첫 남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단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정치적인 의미를 모르고 대답해서도 안 되잖아요. 중앙정보부에 있는 북한국의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예행 연습을 시켰죠. 내가 국제회의에 몇 번씩이나 나간 사람인데 또 외무부도 그렇고 대사들인데 뭘 그 예행 연습을 하느냐. 나중에 예비회담 첫날 예비회담을 했을 때 강국장 우리가 예행 연습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그때 예행 연습에도 그대로야. 남북 간의 대화를 일반 국가 간의 협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죠. 남북 적십자회담 사무국은 남북대화사무국으로 개칭되는데요.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남북회담본부 건물에 자리 잡습니다.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 남북관계와 회담. 1990년대 이전 남북대화는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70년대에는 서울 평양 왕래하는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어떻고 평양은 어떻게 변했나? 6.25 후에 남쪽은 남쪽대로 국가를 건설하고 북한대로 또 제1차 7개년 계획 건설 미래 했다. 그러니까 서로 국력을 자랑하고 싶죠. 80년대 돌아가지고서는 88 서울 올림픽이 아주 거창하게 진짜 잘 됐어요. 80년대 남북 관계는 거의 체육을 통한 국력 과시, 이것이 주 테마였다. 1990년대 이후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변혁을 가속화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남북회담의 내용도 바뀝니다. 북한이 동굴압화가 무너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 내세운 거는 불가침이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남북 당국 간 그 고위급 회담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남북 기본 합의석 하는 거 만들었죠.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남북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남북회담에도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거는 좀 피하려고. 그때는 성냥을 내놨어요. 성냥가게 그 보면은 때려잡자 김일성 하는 거 일이에요. 성냥가게다. 북한 대표 앞에 때려잡자 김일성. 그 성냥가게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제히 전부 다 그 성냥을 회수를 하고 뭐 당시만 해도 이제 때려잡자 공산당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런 구호들이 남한 각지에 이제 막 붙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이제 때려잡자 뭐 저 자본주의 뭐 남북 회담을 이렇게 이제 열차례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서서히 이제 조금씩 슬로우 다운되고 그래. 그러니까 남북 대결을 이렇게 없앤다는 것도 결코 하루아침에 사그러드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등록된 남북대화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열린 회담은 모두 643회. 정치 분야가 254회로 가장 많고 인도와 경제, 사회문화와 군사 분야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판문점 중립지역과 개성에서 회담이 많이 열렸습니다. 남북회담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 평양을 왕래하고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상 판문점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활발하게 발전돼 나가고 확대돼 나가는 것에 맞추어서 회담 장소도 좀 다양하게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서로 좀 나와가지고 개성과 문산에서 실무회담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담장을 구해가지고 몇 차례 왕복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고 개성의 이제 남북협의사무소에 회담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에서 회담 숫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과 북에게는 당장 현안의 해법과 접점을 찾기 어려울지라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남북회담본부가 소통과 평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